안녕하십니까. 먹거리 엑스파일의 김진 기자입니다. 여름엔 그렇게 더위가 기승을 부리더니 어느덧 기온이 영하권을 넘나드는 때이른 추위가 매섭게 찾아왔습니다. 이런 때엔 움츠려든 몸을 든든하게 지켜줄 음식이 생각나실 것 같은데요.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바로 대한민국 대표 보양식, 장어 요리들인데요. 상당히 푸짐하죠. 먼저 장어계의 황제라 알려져 있는 갯장어입니다. 여름철과 가을철, 남해안 바다에서만 잡히기 때문에 고급 식재료로 사랑받습니다. 갯장어를 싱싱한 회로도 먹고요. 그리고 팔팔 끓는 육수에 투명한 갯장어 한 조각을 살짝 샤브샤브로 데쳐 먹어도 아주 맛이 좋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우리에게 안하고란 이름이 더 익숙한 붕장어입니다. 뼈가 씹히는 맛이 일품인 붕장어회는 고소하고 담백함을 지니는 게 특징이고요. 그리고 식용장어 중에서 유일하게 바다와 강을 오가는 민물장어인 이 뱀장어는 간장으로 양념한 구이나 푹 달여낸 즙으로 인기가 좋습니다. 자, 이제 오늘의 주인공을 소개해드릴 텐데요. 쫄깃쫄깃한 식감이 특징이고요. 술안주의 대명사로 불리는 이것. 바로 꼼장어입니다. 정식 명칭은 먹장어 또는 곰장어지만 손질한 다음 불판 위에 올려놔도 몸을 비틀며 꼼지락꼼지락거리는 모습에 경상도 사투리인 꼼장어라고 불리게 되었다고 합니다. 꼼장어는 그 강인한 생명력만큼 단백질, 비타민 A 등 영양분이 풍부하고 무엇보다 구워내면 그 맛이 아주 훌륭합니다. 이렇게 각종 채소와 매콤한 고추장 양념을 넣어서 함께 볶아낸 양념 꼼장어와 숯불에 노릇노릇하게 구운 소금구이 꼼장어가 대표적인 메뉴입니다. 경남 통영 등 남해안이 주산지로 알려져 있는 이 꼼장어는 바다 깊은 곳에서 살기 때문에 양식이 어려워 100% 자연산만 유통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최근엔 어획량이 줄어 남해안에서도 이 꼼장어 구하기가 쉽지 않다고 하는데요. 하지만 우리의 취재 결과 시중에 있는 꼼장어 식당에선 대부분 국내산만 팔고 있었습니다. 잡히는 건 없는데 팔리는 건 모두 국내산이다. 이게 과연 어떻게 된 일일까요? 올림픽 참가국들을 방불케 하는 다국적 꼼장어의 국내산 둔갑 현장. 저희 먹거리 엑스파일이 취재했습니다. 숯불에 구워 고소하게 풍기는 냄새만으로 많은 이들의 옛 추억과 입맛을 자극하는 음식이 있습니다. 바로 꼼장어인데요. 단일 불포화 지방산이 풍부해 술안주뿐 아니라 영양식으로도 좋다고 합니다. 꼼장어 3일 동안 먹으면 목욕이라 가지고 냉동이든 죽은 거든 사람이는 무조건 꼼장어 자체가 성분이 좋아요. 껍질을 벗겨 불판 위에 올려놓아도 꼼지락거릴 만큼 생명력이 강한 꼼장어. 배고픈 시절 서민들의 허기를 채워주던 일품 먹거리였다고 하는데요. 일제강점기 부산의 가죽 공장에서는 질긴 꼼장어 껍질을 가죽 제품의 원료로 사용했습니다. 해방과 전쟁 직후 부산에는 피난민이 모여들며 새로운 삶의 터전인 어시장이 형성되었고 껍질을 벗긴 후 버려지는 속살을 구워 먹기 시작한 것이 꼼장어 요리의 시초라 전해집니다. 우리는 꼼장어 요리의 원조격이자 전국에서 가장 많은 꼼장어를 소비한다는 부산의 한 대형 어시장을 찾았습니다. 철마다 신선한 각종 해산물이 넘쳐나는 어시장 인근. 수십 년 전통의 꼼장어 식당들로 골목이 형성돼 있습니다. 집집마다 보이는 수조에는 국산 꼼장어를 취급한다고 커다랗게 표시되어 있습니다. 여기도 국내산이네. 우리 바다 자체가 국내산을 썩어놓고 우리는 국산 꼼장어를 사용한다는 식당 중 한 곳에 들어가 봤습니다.
양념과 소금구이 메뉴 중 선택할 수 있는 국산 꼼장어 요리는 소자 3만 원부터 대자 5만 원까지. 사장은 주문이 들어가자 수조에서 살아있는 꼼장어를 꺼내는데요. 꼼장어는 껍질을 벗겨 손질한 다음 본격적으로 요리를 시작합니다. 손질 후에도 꿈틀꿈틀 살아 움직이는 꼼장어를 새빨간 연탄불에 구워내는 부산식 조리 방식을 거친 뒤 갖은 채소와 고추장 양념으로 볶아낸 꼼장어 요리가 차려집니다. 석쇠구이 특유의 불향이 더해져 깊은 풍미를 내는 꼼장어 양념구이. 자작자작하게 끓으며 매콤한 양념 냄새가 코끝을 자극하는데요. 잘 익은 꼼장어 한 점을 맛봤습니다. 꼼장어의 그 특유한 약간 짠맛이랑 고소하기도 하고 되게 맛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사장은 우리에게 골목의 다른 꼼장어 식당에 대한 이야기를 꺼냅니다. 꼼장어는 우리 집 근처에 가고 양쪽에 몇 집밖에 없어요, 요 라인에. 지방이는 서울에 이래 가서가 없어졌어요. 대다수의 식당에서 국산 꼼장어가 아닌 수입산을 사용한다는 말. 사장의 말대로 수입산 꼼장어를 만나는 건 어렵지 않았습니다. 이 식당의 꼼장어는 국산, 그리고 미국산으로 표기돼 있는데요. 대중소 크기별로 국산 꼼장어가 10,000원씩 더 비쌉니다. 지금 다 이건 미국산밖에 없어요. 국산이 들어온 단가가 엄청 비싸거든요. 마진이 없으니까 안 갖다 놔요. 국산이 있는 집은 별로 없어요. 마진이 없어 국산을 사용하는 곳이 많지 않다는 건데요. 또 다른 식당에서도 국산 꼼장어보다 수입산을 찾기 쉽다고 말합니다. 거의 99%. 그렇다면 국내에서 유통되는 꼼장어 원산지 현황은 어떨까? 최근 7년 사이 국내 꼼장어의 어획량은 소폭 증가에 그쳤고 뉴질랜드산이 오히려 국산보다 많은 양을 차지했는데요. 이 그래프 보이십니까? 우리나라 한 해 어획량의 최대 52배가 넘는 거대한 물량이 미국에서 수입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한국, 미국, 뉴질랜드가 아닌 또 다른 국가의 이름을 듣게 됐습니다. 국산이 많이 가서 국산 안에 거기가 잘. 미국산, 일본산도 있어요. 국산 꼼장어의 공급이 부족해 미국산에 이어 일본산 꼼장어도 유통된다는데요. 아, 요거 미국 네, 요거 일본산이고. 좀 노랗구나. 노랗고 국산도 노래. 국산이나 일본산은 전문가가 아니면 몰라. 고객들은 보면 몰라. 국산이 없을 때는 아마 어쩔 수 없이 손님들 국산도 해서 뭐 일본산 주면은 국산하고 육산이 같아. 일본산하고 일산도 갖고 좀 닮아요. 국산과 구별이 어려운 일본산 꼼장어가 국산으로 둔갑해 팔리고 있다는 이야기. 확인 결과 후쿠시마 원전 사고로 2012년에 잠시 주춤했을 뿐 일본산 꼼장어는 꾸준히 수입되고 있었습니다. 얼마 전에 시장 안에 일본산을 전부 국산이라고 해갖고 전부 집집마다 다 늘렸어. 그래갖고 전부 다 벌금 다 맞았다. 근데 신문에는 안 냈지. 신문에 내면 완전 전멸이거든. 상인의 말대로 최근 기사는 찾을 수 없었지만 6년 사이 일본산 꼼장어가 국산으로 둔갑, 밀수입됐다는 기사를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는 얼마 전 꼼장어의 원산지 단속이 실시됐다는 어시장을 찾아가 봤습니다. 꼼장어를 전문으로 하는 한 상점에선 수조의 원산지를 일본산으로 바르게 표기하고 있었는데요. 분량도 많이 나왔고 진짜 맛이 한국이랑 꼬들꼬들하고 고소하고 고기의 맛이 이게 똑같은 거예요. 지금. 국산 꼼장어와 일본산은 그 생김새와 맛이 비슷하다고 이야기하는 상인. 또 다른 상점에서도 일본산 꼼장어를 만나볼 수 있었는데요. 이 일본산 꼼장어는 어떻게 국내로 들어오고 있는 걸까? 제주도 왔다 갔다 하고 하는 데 있거든요. 일본 배하고 같이 있어요. 도대체 여기서 사는데 그거 보면 화물칸 같은 데 보면은 그 차 있잖아요. 차가 꼼장 큰 게 들어가요. 과연 이 말이 사실일까?
우리는 부산 연안부두로 향했습니다. 하루에도 수차례 후쿠오카와 시모노세키 등 일본의 항구와 부산을 오가는 대형 국제 여객선은 관광객으로 붐볐는데요. 정말 이곳에서 일본 꼼장어 차량을 만날 수 있을까? 일본에서 화로가 여기로 들어오나요? 예. 화로차 같은 거. 일본 차들이 이거 통해서 많이 들어와요? 여기서 나가는 것도 있고 들어오는 것도 있고 그렇죠. 화요일 금요일인가 그때가 막 제일 많이 들어오거든요. 국제 여객선을 타고 들어온 일본 차량들이 한국의 도로를 달리는 생소한 광경. 우리는 정차해 있는 한 화로차를 발견했습니다. 차량에 다가가 운전기사와 대화를 시도해봤는데요. 한국 사람이에요. konnichiwa. 今ちょっとよろしいですか? 일본 수산물가船を通してたくさん入ってくるんですか? 大体でも来るのはね、これなんかは日本の北海道。北海道? 北海道で、そんなに、カニとかね。やって、韓国の現状。自動車の現状。 국제교통 허가증을 받은 일본인 운전기사는 한국 곳곳에 수산물을 배달한다고 합니다. 그렇죠. それじゃあハモとかサウナギはどんな車ですか? いやー、それはね、わかんない。探してんの。わかんないよ。1週間で30台ぐらい。運転手いっぱいいるから、聞いてみれば。 운전기사는 일본 화로차의 입출구 통로를 안내해줬는데요. ここだけ他の出口はないですか? 지난밤 일본 홋카이도에서 출발해 이른 아침 부산항에 도착한 한 대형 여객선. 잠시 후 일본과 부산을 오가며 화물 운송을 하는 대형 트럭들이 통관을 마친 뒤 줄지어 나오는데요. 과연 이 중에 꼼장어를 실은 차량이 있을까요? 수자 같은데요? 일본 화로라는 글자와 해산물 그림이 그려져 있는 화로차. 통관을 마치고 나온 화로차가 자유로이 도로를 달리기 시작합니다. 과연 이 중에 꼼장어를 실은 차량이 있을까요? 수자 같은데요? 일본 화로라는 글자와 해산물 그림이 그려져 있는 화로차. 통관을 마치고 나온 화로차가 자유로이 도로를 달리기 시작합니다. 이 차량이 향한 곳은 수도권의 수산물 주요 유통지인 인천. 부두 근처의 한 창고 앞에 멈춰섰는데요. 일본에서 온 화로차는 과연 무엇을 싣고 왔을까? 우리는 커다란 화로 수조가 있는 창고 안에서 수입업자를 만났습니다. 이게 뭐예요? 지금 들어온 게? 꼼장어. 상꼼장어요? 일본에서 배 타고 부산 와서 부산에서 차 타고 오는 거, 일본 차가. 여기서 시장이나 식당으로 보내는 거예요? 근데 꼼장어를 우리는 수입만 해서 넘겨주기 때문에 네. 우리 거래처들이 다 유통사거든요, 유통사. 수입된 일본산 꼼장어는 유통업체에서 구입한다는 건데요. 화로차 한 대 들어오네요. 수조에서 떠올린 커다란 그물망을 화로차에 옮겨 담는 직원. 잠시 후 또 다른 유통업체의 화로차가 들어옵니다. 역시 일본산 꼼장어를 가득 담은 그물망을 옮겨 담는데요. 우리는 일본산 꼼장어를 대량 구입한 꼼장어 유통업체 차량을 따라가 보기로 했습니다. 여기 일본산 꼼장어도 있나요? 일본산이 어제 들어왔어요. 일본산이 택시 때문에 계속 그게 조금 들어가가지고 양이 없어요. 최근 바다 날씨가 좋지 않은 탓에 오랜만에 들어왔다는 일본산 꼼장어. 우리는 일본산 꼼장어를 좀 더 자세히 살펴보기로 했습니다. 일본산은 꼼장어 전문 식당에서 인기가 좋다고 합니다. 일본산의 매력은 왕콩이라 그래가지고 이런 사이즈 이상 크림은 먹는 씹는 식감이 제일 좋고 식감하고 거의 똑같다고 보여요. 국산에 비해 상대적으로 덩치가 커 일명 왕꼼이라고 불린다는 일본산 꼼장어. 식당에서는 어떻게 팔리고 있는 걸까요? 일본산이랑 대놓고 나타나요. 근데 국산하고 일본산하고 똑같아요. 육질도 똑같고 맛도 똑같고 한때는 알게 모르게 이렇게 크게 먹고 있어요.
꼼장어의 선홍색 속살만 봐서는 구별이 어려워 일본산을 국산으로 판매 가능하다는 건데요. 우리는 또 다른 꼼장어 유통업체를 찾았습니다. 이곳에서도 일본산 왕꼼장어는 인기가 좋다고 합니다. 단것만 빼는 건데 요번에도 일본산이야. 그런데 일본산 꼼장어 사이로 유독 하얀 빛을 띠는 것이 보입니다. 요즘 대세가 형 베트남 거예요. 네, 요게 사이즈가 좋고 질이 좋아요. 올해부터 수입이 시작됐다는 베트남산 꼼장어. 일본산에 이어 국산으로 둔갑 가능한 새로운 품종이라고 말합니다. 이거는 국산이랑 똑같아요. 우리는 구별이 다. 내가 이렇게 놓고 보면 아 그렇구나 알지. 수정을 넣는 건 모른다니까. 국산이랑 수입이랑 왜 섞어요? 마지막에 가격 많이 차이 나요. 베트남 거랑 한 10,000원 이상 차이. 국내산이랑? 국산에 비해 마진이 많이 남는다는 수입산 꼼장어. 수도권과 부산의 유통업체 10곳을 통해 알아본 결과 수입산과 국산 꼼장어의 가격은 최대 2배가량 차이를 보였습니다. 그렇다면 국산 꼼장어와 수입산 꼼장어는 정말 구별이 어려울까? 우리는 전문가와 함께 4가지 꼼장어를 직접 비교해보기로 했습니다. 지금 이 보는 종이 먹장어입니다. 우리나라 국산 먹장어로 되어 있는데 체형은 가늘고 긴 형태를 띠고 있고요. 배 쪽은 흰색이고 등 쪽이 맑은 갈색을 띠고요. 머리 쪽에 이렇게 정중선을 따라 흰색 줄이 있는 것이 특징입니다. 등선을 따라 흰 줄무늬가 선명하게 보이는 국산 꼼장어. 베트남산의 경우에는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몸이 전반적으로 이제 밝은 계열 색깔을 띠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산과 잘 구분되는 특징이라고 말을 할 수 있겠습니다. 국산과는 달리 전체적으로 하얀색을 띠는 베트남산. 일본산 꼼장어도 국산 꼼장어와 구별이 가능합니다. 우리나라 먹장어와 달리 등쪽 정중선을 따라 흰색 줄무늬가 없는 것이 특징이 되겠습니다. 일본산 꼼장어는 등과 배의 구분 없이 전체적으로 짙은 회갈색을 보이는데요. 암갈색의 크기가 작은 미국산은 몸을 돌돌 말고 있는 특성이 있어 국산과 쉽게 구별됩니다. 색깔이나 크기가 아닌 다른 구별법도 있습니다. 바로 꼼장어 아가미 구멍의 개수와 생김새인데요. 우리나라 산인지 외국산인지를 알려면 이 아가미 구멍수를 한번 세어보시면 쉽게 알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우리나라 산은 6개, 2, 3, 4, 5, 6개가 있고요. 베트남산도 6개입니다. 하지만 우리나라 먹장어의 외세공은 일렬로 이렇게 가지런히 일직선으로 배열이 되어 있는 반면에 이 베트남산 먹장의 경우에는 지그재그 모양으로 진되어 있는 것이 굉장히 특징이라고 볼 수 있고 가깝게 이렇게 조밀하게 있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흰색 무늬에 둘러싸여 있는 그런 특징을 보이고 있습니다. 아가미 구멍이 6개로 동일하지만 배열 형태가 확연히 차이를 보이는 국산과 베트남산 꼼장어. 일본산은 국산 꼼장어와 구멍 개수에서 차이를 보입니다. 우리나라 그 먹장어는 6개를 가지는데 일본산 먹장어는 2개를 더 많이 가지는 셈이죠. 배열 형태는 같지만 국산보다 2개의 구멍을 더 가지고 있는 일본산 꼼장어. 미국산은 다국적 꼼장어들 중 가장 많은 12개의 아가미 구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꼼장어는 색깔과 굵기, 아가미 구멍으로 원산지 구별이 가능한데요. 그렇다면 맛으로도 원산지를 구별할 수 있을까? 국산, 일본산, 베트남산, 미국산 꼼장어의 껍질을 벗겨보니 크기 외에 별다른 특징은 보이지 않습니다. 이번에는 일반 꼼장어 전문 식당의 조리 방식을 따라 4가지의 꼼장어를 잘게 토막내봤습니다. 이 잘라놓으면은 전문가들도 구별하기 힘드는데 일반인들은 더욱더 구별하기 힘들 것 같습니다. 전문가도 구별이 쉽지 않은 토막낸 꼼장어. 그렇다면 조리를 하면 어떨까요? 우리는 양념을 바르지 않고 꼼장어를 그대로 숯불에 구워봤습니다. 구워놓은 각 나라의 꼼장어들은 크기만 다를 뿐 육안으로 구별이 더욱 어려웠습니다. 그렇다면 맛에는 어떤 차이를 보일까? 4가지 꼼장어를 모두 시식해봤습니다.
네 개의 맛을 봤을 때 맛 자체는 다 비슷한데 일본산이랑 베트남산은 굵기가 좀 굵어서 그런지 식감이 조금 더 좋네요. 하지만 이렇게 섞어 놓으면 원산지를 알아내는 건 불가능에 가까웠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취재 도중 일본산 꼼장어에 대한 새로운 이야기와 마주했습니다. 일본산 두 가지예요. 부산은 노란 거 있어요. 노란색이라는 게 어떤 건가요? 부산하고 똑같아요. 수족관 노라도 몰라. 꼼장어의 색깔과 아가미 구멍으로 국산 꼼장어와 구별이 가능했던 일본산 꼼장어가 아닌 또 다른 품종의 일본산 꼼장어가 유통되고 있었는데요. 똑같이 생겼네요. 일본산 거랑 국산 거랑 색깔이 거의 비슷해. 구별이 안 되는데요? 이 일본산 꼼장어는 국산 꼼장어와 색깔부터 아가미 구멍까지 그 생김새가 똑같습니다. 판매하시는 분은 어차피 어디서 들어왔는지를 경로를 알기 때문에 정확하게 알 수 있을 것이고요. 우리 같은 일반인이나 또는 저처럼 어류 분류를 하는 사람들도 두종을 식별한다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런 경우 원산지 표시를 기재한 판매자의 양심을 믿을 수밖에 없는데요. 그렇다면 수입산 꼼장어들은 어디로 유통될까? 이거 혹시 배달 나가는 거예요? 예, 지금 나가죠. 서울, 경기도, 대전, 대구, 안남도 안 가는 데 없어요. 우리는 전국 각지로 팔려나간다는 수입산 꼼장어의 유통 과정을 추적해 보기로 했습니다. 서울 시내로 들어선 유통업체 차량이 멈춰선 곳은 번화가에 위치한 한 꼼장어 전문 식당. 동네에서도 알아주는 꼼장어 맛집이라고 합니다. 수조 차량에서 망에 담아 가져온 꼼장어를 옮겨 담는 직원. 수조 안은 활기차게 헤엄치는 꼼장어로 가득합니다. 과연 이곳에서는 어떤 꼼장어를 사용하고 있을까? 국산이랑 미국산 쌀. 화로 수조엔 반드시 기재해야 하는 수산물의 원산지. 꼼장어는 국산과 미국산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우리는 식당으로 들어가 자세히 살펴보기로 했습니다. 저녁 시간 소문난 맛집답게 식당 안은 손님들로 가득한데요. 이곳의 대표 메뉴는 숯불에 바로 구워 먹는 꼼장어. 그런데 메뉴판에 적힌 꼼장어의 종류가 두 가지입니다. 어떤 차이가 있는 걸까? 말 그대로 살아있는 거고 그냥 꼼장어 죽은 거. 이거 바로 잡아주신 거예요? 수조 안을 자세히 살펴보니 꼼장어 생김새와 크기, 색깔이 가지각색입니다. 이거 긁은 건 뭐예요? 그냥 이게 나가는 대로 하는 건데요. 꼼장어 얘가 맛있는 씹는 맛이 있어요. 이런 딱 그냥 저희 꼼장어 메뉴를 하나씩 이렇게 메뉴 크게 보내잖아요. 국내산이요? 네. 국내산도 있고 미국산도 있고 이걸로 하나 드릴게요. 네. 원산지에 대해 애매모호한 대답을 한 직원. 수조로 다가가 꼼장어를 골라내기 시작합니다. 직원이 꺼내든 꼼장어는 한눈에 보기에도 무척 굵직한데요. 짙은 회갈색을 띠는 꼼장어의 무게를 잰 다음 통에 담아 주방으로 향하는 직원. 잠시 후 껍질만 벗겨낸 살아있는 꼼장어를 불판 위에 올려줍니다. 100g에 14,000원꼴로 꼼장어 한 마리 가격이 무려 8만 원에 이릅니다. 과연 우리에게 건네준 꼼장어는 어느 나라의 것일까? 다양한 크기의 꼼장어가 뒤섞인 수조 안을 샅샅이 살펴보기로 했습니다. 이때 유독 등에서 노란 빛을 보이는 꼼장어가 보입니다. 아가미 구멍 개수는 6개. 일자로 배열된 것으로 보아 국산 꼼장어로 보이는데요. 다른 꼼장어에 비해 가느다란 몸집의 이것은 12개의 아가미 구멍을 가진 미국산 꼼장어. 그렇다면 우리에게 제공한 꼼장어는 과연 어느 나라의 것일까? 아가미 구멍의 개수는 총 8개. 일자로 배열된 외세공을 보니 바로 일본산 꼼장어입니다. 수조엔 이렇게 일본산 꼼장어들이 섞여 있었는데요. 큼지막해 더욱 맛이 좋다는 꼼장어. 그런데 왜 일본산이라는 사실은 떳떳하게 밝히지 않는 걸까요?
유통업체는 서울과 경기도 내 위치한 식당에 꼼장어를 납품하고 있었습니다. 그중 서울의 한 꼼장어 전문 식당. 민물장어를 함께 취급하는 이곳의 꼼장어 수조는 2층으로 나누어져 있는데요. 먼저 아래층 수조에 보관된 꼼장어를 확인해 봤습니다. 12개의 아가미 구멍이 선명하게 보이는 미국산 꼼장어. 그렇다면 위층 수조에 들어있는 꼼장어는 과연 무엇일까? 미국산 꼼장어에 비해 상당히 큼지막해 보이는데요. 하얀 색깔을 띠는 꼼장어는 6개의 아가미 구멍이 오밀조밀하게 배열된 베트남산. 그렇다면 이 식당에서는 양심을 지키고 있을까요? 2가지의 산 꼼장어 메뉴가 보입니다. 미국산 꼼장어는 45,000원. 그런데 6만 원짜리 꼼장어는 한국산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수조에 어떤 꼼장어가 국산이에요? 아래가 인산 얘가 통영에서 식감이 좋네. 미국산 앞이 연하고 어디더라고요. 한국산 고소하고 담백하고 쫄깃쫄깃해. 국산으로 주세요. 과연 주인은 어떤 꼼장어를 가져다 줄까? 이때 위층 수조에서 하얀 베트남산 꼼장어를 꺼내는 사장. 잠시 후 초벌한 베트남산 꼼장어를 가져옵니다. 아니 좀 질겨져요. 고기가 뻣뻣해져요. 한국산은 워낙 기름기가 없는 거예요. 담백해서. 너무나 뻔뻔하게 국산 꼼장어라고 설명하는 사장의 모습이 기막힐 뿐입니다. 이번엔 경기도의 한 산 꼼장어 전문점. 수조에는 멀리서도 보일 정도로 국산 꼼장어라 크게 적혀 있는데요. 과연 국내산이 맞을까요? 이곳의 꼼장어도 역시 베트남산이었는데요. 그런데 메뉴판에는 국산과 미국산만 적혀 있을 뿐 베트남산에 대한 표기는 보이지 않습니다. 이렇게 베트남산은 값비싼 국산으로 둔갑돼 손님의 식탁 위에 오르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취재한 17개 식당 중 6곳에서 이렇게 수입산 꼼장어를 국산으로 속여 판매하고 있었습니다. 판매자의 수입 수산물 원산지 허위 표시는 단순히 양심을 버리는 행위일 뿐 아니라 사회적으로 해악을 끼칠 수 있습니다. 마진율이 높아서 일부 판매업자들이 양심을 버리는 행동을 하는 것 같습니다. 소비자들에게 원산지 둔갑 판매를 하게 되면은 전체 수산물 시장에 피해를 끼칠 수가 있어요. 그렇다 보면은 또 소비가 위축될 것이고 위축되다 보면은 그 생산 농가에게도 피해를 끼치게 되고. 우리는 원산지 표시 위반 단속에 나섰습니다. 베트남산 꼼장어를 한국 통영산이라고 속여 팔던 꼼장어집을 다시 찾았는데요. 어떤 거요? 위에 건 다 국산? 아니 위에 거는 한국산하고 베트남 섞였어요. 단속반이 묻자 순순히 수조 안에 베트남산이 들어있다고 말하는 사장. 판매되실 때 이게 국산으로 판매... 아니 베트남산 어제 들어왔어. 토요일날 물건이 들어왔습니다. 그 전에는? 주인은 안 합니다. 그 전에는? 그 전에는 한국산만 계속 취급했어요. 베트남산은 전혀 취급을 안 하셨어요? 예, 그렇습니다. 우리는 사장에게 지난 취재 영상을 보여줬습니다. 아래가 인산 얘가 통영에서 식감이 좋네. 취재 당시 베트남산 꼼장어가 수조에 있던 상황과 베트남산을 국산이라 속였던 모습을 확인한 사장. 이내 입을 굳게 닫습니다. 베트남산이라고 하고 하셔도 됐을 텐데 왜 굳이 통영산이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아 원래 이제 인지도가 한국산으로 계속 팔았기 때문에 소비자들이 또 오히려 이제 한국산이라고 하면 또 알아주는데 인식이 베트남산이라고 하면 그렇게 해요. 이게 조금 한국산이나 베트남산이나 거의 2배 차이가 나는데 이렇게 해서 소비자들한테 통영산이라고 하고 팔기에는 좀 너무 터무니없는 가격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좀. 원산지 표시 위반 혐의가 인정될 경우 7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 원 이하의 벌금을 받게 됩니다. 수입 꼼장어의 원산지를 속인 또 다른 식당. 국산 꼼장어 수조에 베트남산을 넣어 판매하고 있던 이 식당에도
원산지 표시 위반에 대한 단속을 시작했습니다. 자리를 비운 사장 대신 직원을 만났는데요. 지금 꼼장어 어디 거 쓰세요? 국산, 미국산. 딴 데 건 안 쓰시나요? 예. 베트남 것도 안 쓰시고? 예. 베트남 거를 아예 받은 적이 없으세요? 그때 한 번 조금 국산이 없어가지고 예. 그때 한번 바로 사던. 단속반에 계속되는 질문에 베트남산을 받은 적이 있다고 털어놓는 직원. 밖으로 나가 전화 통화를 하더니 벼랑간 꼼장어 수조에 덮개를 덮습니다. 잠시 후 베트남산 꼼장어를 국산이라고 속여 팔던 사장을 만날 수 있었는데요. 그때 40kg인가 받아가지고 한 번 많이 갖다 준 적 있어요. 그러면 그거 판매하실 때 베트남산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아니 그때는 안 했어요. 제가 그때 국산이 없어가지고 시험 삼아서는 말 없이 팔아봤어요. 시험 삼아서 말없이 판다는 게 말이 돼요? 원산지를 속였을 때 손님들이 속아 넘어갈지 시험해봤다는 뜻일까요? 그런데 단 한 번 베트남산을 받아봤다는 사장의 말과 달리 직원이 덮개를 덮어둔 국산 꼼장어 수조 안에는 베트남산 꼼장어가 가득합니다. 선생님 일단 저희가 그 위반 사실이 확인이 돼서 조사를 한번 할 거예요. 원산지 표시 한 번 잘못했다고 그게 뭐 강북 경찰서까지 갈 일인가요? 별로 큰 잘못이 아니라고 생각. 아니 제가 그랬잖아요. 저도 15년 장사하면서 이거 한 번에 실수를 인해서 했는데 제가 인정한다고 했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네 인정해요. 저희가 조서에 충분히 원하시는 변명 써드릴 테니까 네 알겠습니다. 조사는 한번 받으시러 오세요. 네 알겠습니다. 판매자의 금전적 이익을 위해 행해지는 원산지 표시 위반 행위. 이는 소비자를 기만할 뿐 아니라 국산 수산물에 대한 불신을 초래하고 결국 선량한 국내 어민들과 식당들에 연쇄적으로 피해를 끼치는 중대한 범법 행위임을 잊지 마십시오. 지금 제 앞에는 찬바람이 부는 요즘 막 판매가 개시된 또 하나의 겨울철 별미가 놓여져 있습니다. 11월부터 2월까지 즐겨 먹는 동해안의 전통 향토 음식, 바로 과메기입니다. 머리와 내장을 손질한 꽁치는 차가운 해풍에 얼고 또 따뜻한 햇볕에 녹는 과정을 반복해 이렇게 먹음직스러운 별미로 재탄생하게 되는데요. 꽁치 특유의 기름이 배어 나오면서 반질반질 윤기가 나는 과메기. 말 나온 김에 한번 과메기 맛 좀 볼까요? 저는 이 배춧잎에 미역을 한 장 얹고요. 그리고 요 마늘을 초장에 살짝 찍어서 싹 깔아줍니다. 그리고 방금 산지에서 올라온 윤기 나는 과메기 한 점까지 얹은 다음에 첫 맛은 살짝 비릿한 감이 있지만 씹으면 씹을수록 이 과메기 특유의 쫀득쫀득 식감도 느껴지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고소한 맛이 입안에 가득 퍼집니다. 이야, 맛있습니다. 지난 2월 우리는 과메기의 주 산지인 포항 구룡포에서 겨울철 별미 과메기가 생산되고 그리고 유통되는 전 과정을 취재했습니다. 식품을 만드는 곳이라고는 볼 수 없는 형편없는 생산 환경, 그리고 생산자, 제조일자 등이 일체 표기되지 않은 허술한 유통 관리 문제, 무엇보다 기름의 산패까지. 영양식품으로 알려진 과메기의 실체를 방송으로 보신 많은 시청자분들이 당시 큰 충격에 빠졌습니다. 방송 당시 관리감독 주체인 포항시청과 구룡포 과메기 사업협동조합은 과메기 생산업체 실명제와 철저한 위생관리 감독, 그리고 지질 산패에 대한 해결책 마련을 약속했었습니다. 다시 돌아온 과메기철. 과연 그때 그 약속은 잘 지켜지고 있을까요? 우리는 다시 한번 과메기의 고장, 포항 구룡포로 떠났습니다. 겨울에 찬바람과 함께 돌아온 과메기.
이맘때 과메기의 주산지인 포항 구룡포에는 꽁치 과메기를 주렁주렁 내걸어둔 풍경을 쉽게 볼 수 있습니다. 바닷바람과 햇살을 맞으며 과메기가 꾸덕꾸덕하게 마를 때쯤이면 전국 각지의 횟집과 선술집, 과메기 전문 식당에서 겨울 제철 메뉴 과메기를 선보입니다. 과메기철을 맞아 영업을 개시했다는 한 과메기 전문 식당. 돌아온 과메기와 함께 대목을 맞이했습니다. 손님들로 가득 찬 식당 안은 빈자리 하나 없는데요. 과메기를 즐기려는 사람들의 손길이 바삐 움직입니다. 여름에는 영업 안 해요? 겨울의 별미 햇과메기 한 접시의 가격은 18,000원. 과메기는 일반 식품보다 DHA, EPA 함량이 높아 성인병 예방과 피부 미용에 좋은 영양식품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손님이 자리에 앉으면 별도의 주문 없이도 상에 배달되는 과메기 한 접시. 푸짐한 쌈채소와 양념장을 곁들인 과메기 한 상이 차려졌습니다. 기름이 많은 꽁치를 반건조한 과메기는 윤기가 흐르고 특유의 젓갈색을 띱니다. 이거는 어디 거예요, 과메기는? 구룡포예요? 아, 구룡포가 유명해요? 네. 아삭한 배춧잎과 물미역, 마늘 등을 함께 얹어 먹는 과메기쌈. 과연 그 맛은 어떨까요? 미리함이 되게 맛있고 쫄깃쫄깃하고 고소한 맛도 있고 되게 사람들이 많이 찾는 이유를 알겠어요. 이게 맛있어요. 쫀득한 식감과 고소한 맛으로 입맛을 사로잡는 과메기는 숙취 해소에도 좋아 술안주로도 제격인데요. 포항의 또 다른 과메기 전문 식당. 이곳에도 과메기 열풍이 불었습니다. 손님으로 발 디딜 틈 없는 식당 안. 맛집으로 소문나 전국에서 손님들이 몰려든다는 이 식당은 유난히 과메기 맛이 좋다고 하는데요. 엄청 바쁘네요. 지금 바쁘다니 검사 시간 일찍 다니고 원래 이렇게 장사 잘 돼요? 이게 유명해요. 동해안을 대표하는 향토 음식에서 전 국민의 사랑을 받는 영양식품으로 자리 잡은 과메기. 우리는 지난 2월 영양식품 과메기의 실체에 대해 취재했습니다. 전국의 재래시장과 수산물시장, 식당 등에 납품되는 과메기의 대부분이 이 하얀 종이에 포장돼 유통되고 있었는데요. 과메기의 고장 구룡포에서 인증한 포장지라고 합니다. 대량으로 올 때 늘 이렇게 와요? 네, 다 종이에 말아서 와요. 종이에? 네, 이게 한지거든요. 네. 그게 말아서 오는 게 제일 맛있는 거예요. 포항 구룡포의 200여 개 과메기 생산업체 대부분이 사용한다는 이 포장재. 하지만 포장지 어디에도 업체 이름, 제조일자, 유통기한 등을 찾아볼 수 없습니다. 업체 이름이나 뭐 적혀 있는 게 없어서 유통기한이나 이런 게. 그렇고 가보지 말아요. 그렇고 가면 자녀들 가정이 나요. 과메기의 생산 유통 과정을 지켜보기 위해 찾아간 포항 구룡포의 한 과메기 생산업체. 이곳에서도 시장에서 본 것과 똑같은 종이 포장지를 사용하고 있었는데요. 역시나 과메기에 대한 어떠한 정보도 적혀 있지 않은 포장지. 과연 유통기한은 얼마나 되는 걸까요? 그건 유통기한이 없어요. 이렇게 싼 거는 유통기한을 따질 필요가 있어요. 식품이 아닌 일반 수산물로 분류돼 아무런 표기 없이 종이 포장만 한 채 유통된 과메기는 이렇게 식당에서 냉동, 해동을 반복해 사용되고 있었습니다. 식품 안전이 우려스러운 상황. 과메기의 기름 산패도를 확인할 수 있는 과산화 물가 검사를 진행해 본 결과 일부 과메기의 기름 산패도는 충격적인 수준이었습니다. 불포화 지방산이 이게 이 공기에 노출돼서 과산화 지질이 이게 생겼을 때, 산화가 됐을 때는 피부 노화라든지 기미 같은 거 모든 세포의 노화를 일으키거든요. 그래서 혈관에는 동맥경화를 일으켜서 협심적 심근경색증을 유발할 수도 있고 뇌혈관의 뇌졸중 같은 그런 무서운 병으로 진행할 수 있기 때문에 거꾸로 역효과가 난다고도 볼 수가 있겠죠. 올해부터는 무조건 실명제 하겠다. 이름 누구 생산자 다 하겠다 입니다. 그건 제가 책임지고 하겠습니다. 올해 2월 방송 당시 포항시청과 구룡포 과메기 사업협동조합은 과메기 생산과 유통에 관한 모든 것을 올해 안에 개선하겠다고 약속했는데요. 9개월 만에 과메기철이 다시 돌아왔습니다. 지난 12일 구룡포에는 벌써 19회를 맞이한 과메기 축제가 한창이었는데요.
현장은 겨울철 별미, 과메기를 즐기려는 관광객들로 성황을 이루고 있었습니다. 과메기의 주 재료인 꽁치로 만든 다양한 음식과 축제의 주인공 구룡포 과메기를 맛볼 수 있는 먹거리 판매장까지. 본고장에서 만난 신선한 과메기는 그 풍미를 더욱 느낄 수 있다는데요. 축제를 찾은 관광객들은 남녀노소 가릴 것 없이 쫄깃하고 감칠맛 나는 구룡포 과메기 맛에 푹 빠졌습니다. 과메기 평소에 좋아하세요? 네, 많이 좋아합니다. 억수로 좋아합니다. 구룡포 축제한다든지 할 때 감이 있을 때면 꼭 구매를 와서 먹고 사가가고 그렇게 합니다. 과메기가 굉장히 맛있어요. 비린내도 안 나고 또 무료 시식이라 해가지고 얼마나 많이 먹었는지 몰라요. 과메기를 무료 시식하고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있는 판매장은 축제의 백미이기도 합니다. 그중 한 곳을 찾아가 봤습니다. 과메기를 찾는 우리에게 냉장고에서 물건을 꺼내 보여주는 판매자. 낯익은 종이 포장 과메기입니다. 이거는 협회에서 나오는 거라서 종이는 똑같은데 자세히 보면 틀려요. 이거 언제 들어온 거죠? 자세히 보면 다르다는 종이 포장지를 살펴보니 제조일자가 표기된 도장이 찍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과메기 생산업체의 상호까지 인쇄되어 있는데요. 지난 과메기철에 판매되었던 포장지와 달리 생산자 정보를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거 몰라. 옛날에 안 적혔었던 거 같아요. 네, 맞아요. 작년에 TV 한번 나왔잖아요. 그래서 엄청 엄격했었어요. 방송 이후 생산자 실명제가 필수가 됐다는 판매자의 말. 또 다른 판매장에서도 종이 포장 과메기를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이곳에서도 실명제를 잘 지키고 있을까요? 이곳에서도 제조일자와 생산자를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올해 이제 시행을 올해는 이제 조그맣게 소규모들이 지저분하게 하는 그런 업체들은 다 이제 없애려고 시에서 이제 본격적으로 극장마다 와가지고 시설이 어떻게 되느냐 이렇게 생각해서 다 조사하고 다. 9개월 만에 다시 만난 과메기에는 변화의 바람이 불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생산업체 실명제가 모든 업체에서 잘 지켜지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포항 최대 규모의 재래시장을 찾았습니다. 마침 플라스틱 용기에 과메기 소분 작업이 한창이었는데요. 이곳에서 사용하는 과메기 역시 종이로 둘둘 말아 포장한 과메기. 생산자 실명제를 적용한 새로운 포장지였습니다. 애들 다 이제 A 쓰고 보통 하품 쓰는 데가 많아요. 하품이요? 협회에 가입 안 하고 뒤로 하고 뭐 이런 식이 있거든요. 그런 거는 조금 싸게 들어요. 아, 이 종이는 협회? 네. 요거는 협회에서 받아. 하지만 이곳에서 판매하는 과메기에는 생산자만 적혀 있을 뿐 제조일자나 유통기한은 표기되어 있지 않은데요. 아 근데 여기는 안 찍혀 있네? 원래 안 찍혀 있네. 아, 요거는 진짜 과메기는 이제 안건조 제품이니까 그런 데 내용은 없습니다. 아 원래? 네. 색깔 없는 건가? 예. 서울의 건어물 시장도 상황을 살펴봤습니다. 그런데 구룡포 산지에서 직송됐다는 이 과메기는 아무것도 적혀 있지 않은 예전 포장지에 포장돼 있습니다. 이거는 어디 회사에서 만든 거야? 아, 이거는 저기 구룡포. 회사 이름이 딱히 안 써있네. 회사 이름 구룡포. 과연 과메기의 생산자 실명제와 제조일자, 유통기한 표기는 잘 지켜지고 있는 걸까? 서울과 포항, 부산 등지에서 구입한 26개의 과메기를 살펴본 결과 생산자 명과 제조일자를 모두 표기한 제품은 단 7개. 아무것도 표기돼 있지 않은 제품도 6개나 발견됐습니다. 게다가 유통기한은 26개 제품 어떤 것에서도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왜 아직도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걸까? 우리는 방송 9개월 만에 포항시청 구룡포 과메기 사업협동조합 관계자를 다시 만났습니다. 저희들 조합에서는 전 조합원들 하여금 의무적으로 제조일자를 지게끔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 시행된 지 얼마 되지 않았고 해서 정부 관리 감독이 미치지 않아서 시행하지 않은 업체가 조금 있는 걸로 알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더 문제인 건 유통기한이 표시된 제품은 단 한 개도 없더라고요. 근데 요즘엔 이런 식품은 없지 않나요? 그래서 이제 본격 생산은 11월 1일부터 시작이 됐는데요.
이걸 가지고 현재 샘플 테스트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포항시가 유통기한 설정을 위해서 예산을 들여서 지금 현재 하고 있고요. 그러면 곧 아마 올해 안에 그러한 것들이 결정이 날 거예요. 방송 당시 포항시 관계자는 제품 안전성 확보를 위해 수산식품 위생 기준을 마련하고 돌아올 과메기철에 대비하겠다고 했지만 다시 만난 과메기 포장지는 일부가 조금 바뀌어 있을 뿐 예전과 별다른 차이점을 찾기 힘들었습니다. 우리는 관계자들과 함께 시중에 판매되고 있는 과메기의 생산자 실명제 실태를 알아보기로 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실명제가 잘 돼 있네요. 제조일자도 적혀 있고. 이곳에서 판매하는 과메기 포장지에는 생산업체 상호명과 제조일자가 정확히 표기되어 있습니다. 또 다른 건어물 판매점의 상황은 어떨까? 이곳에서는 종이 포장 과메기를 재포장한 제품을 진열해 두고 있습니다. 여기 과메기는 어디 과메기예요? 총 과메기요? 총? 생산업체에서 받은 과메기를 살펴보니 생산자와 제조일자 등 그 어떤 사항도 표기되지 않은 예전의 종이 포장지에 쌓여 있습니다. 여보세요? 포장지 실명제 스티커가 없습니까? 있습니다. 있는데 왜 사용 안 했어요? 바빠가지고 그냥 나왔습니다. 아니 아무리 바빠도 지금 조합에서 그만큼 신신당부를 했는데 그냥 보내시면 어떡합니까? 이렇게 하시면 구룡포 과메기 지금 이미지 먹칠만 하잖아요. 당장 이거 전량 교체하시고 지금 바로 수거해 가세요. 수거해 가시고. 과메기의 고장 포항에서조차 여전히 발견되고 있는 예전의 종이 포장지. 이 시장의 과메기 판매업소 5곳을 점검한 결과 두 곳에서는 여전히 실명제를 지키지 않은 제품을 판매하고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과메기 생산업체는 유통 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을까? 인데 우리 조합은 과메기 조합은 가입됐어요. 아직 안 됐어요. 조합은 가입 안 했고. 네, 아직 한 지 얼마 안 돼가지고. 이곳은 구룡포 과메기 사업협동조합에 등록하지 않은 소규모 업체. 하지만 비좁은 작업장 안으로 들어가 보니 익숙한 종이 상자. 바로 조합원만 사용한다던 포장 상자를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조합이 아닌데 왜 이런 박스를 갖고 왔어요? 여기 극장하다가 그만둔데 그런 데 샀어요. 이거 누가 줬어요? 우리 신랑과 아내 때 사서. 그러면 포장은 어떻게 해서 나가는 거죠? 과메기가? 지자체와 조합의 위생 관리 및 지도 점검을 받지 않는 이 생산업체에서 다른 조합원을 통해 포장지를 구입하고 이 종이에 과메기를 포장한 다음 시중에 유통하고 있던 겁니다. 조합원분이 아니신데 이런 네. 종이를 사용하실 수 있나요? 그동안에 사실 이제 그 조합원들이 실명제 되기 전에 주변에서 조금 나눴었던 건 사실입니다. 아마 저 종이는 작년에 쓰고 남은 재고 종이가 아마 사장이 말씀하신 것처럼 폐업한 사업장에서 얻어 쓰신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조사 결과 여전히 시중에는 실명제를 지킨 과메기와 관리 감독을 피해 생산되는 것들이 한데 섞여 유통되고 있는 상황. 과연 믿고 먹을 수 있는 걸까요? 우리는 22개의 과메기 식품 위생 검사를 진행했습니다. 그런데 냉동 수산물의 기준을 적용했을 때 위생 관리의 척도인 일반 세균수가 최대 98배나 초과한 제품이 발견됐고 총 15개의 과메기에서 대장균군이 검출됐으며 그중엔 기준치를 1,500배나 넘어선 충격적인 결과를 보이는 것도 있었습니다. 우리는 지난 2월 영양식품 과메기가 어떤 환경에서 만들어지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일부 과메기 생산업체를 취재했습니다. 한 생산업체에서는 기름이 시커멓게 눌러붙은 의문의 상자를 발견했는데요. 이거는 꽁치 담을 때 쓰는 건가 보네? 꽁치가 내장 담는. 아, 내장 담을 때 기름이 엄청 많긴 많나 보다. 시커멓네. 다 기름이에요. 다 기름이에요? 예. 기름이 많은 꽁치의 흔적은 쉽게 지워지지 않는다고 합니다. 건조실 바닥은 과메기에서 나온 새까만 기름때로 얼룩져 있었는데요. 심지어 과메기를 포장하는 작업장에서 고양이를 키우는 업체도 있었습니다. 식품을 만드는 곳이라고는 볼 수 없는 비위생적인 환경에서 만들던
영양식품 과메기의 실체. 이번에 다시 실시한 위생점검 결과도 좋지 않았던 만큼 우리는 다시 현장 확인이 필요했습니다. 우리는 구룡포 해안가에 위치한 한 덕장에 다가가 봤습니다. 기름기를 흠뻑 머금은 채 말라가는 붉은 속살의 과메기. 그런데 방송의 여파일까요? 주민들은 낯선 이의 방문에 경계심을 보입니다. 인근의 또 다른 업체를 찾아가 봤습니다. 건물 한켠에 놓여진 과메기 건조대. 붉은 꽁치들이 널려있는 건조대는 기름기 없이 깨끗해 보입니다. 건물 내부로 들어가 좀 더 자세히 살펴보려던 찰나. 왜 그러세요? 저 깜빡깜빡하니까 파란불이 계속 들어오더라고. 요새 카메라 그런 게 많잖아, 그죠? 작년에 엑스판에 방송도 안 쳐가지고 피해가 작년에 어마어마했던. 과메기 생산업체들의 삼엄한 경계에 우리는 더 이상의 취재를 진행할 수 없었습니다. 우리는 해당 지자체와 조합에게서 과메기 위생 관리에 대한 입장을 들어봤습니다. 방송 이후에 과메기 생산 위생 관리에 대해서 지자체에선 어떤 노력을 하고 계셨는지. 그래서 우리도 이제 정확한 실태를 파악하기 위해서 298개 업소 전체 생산업체에 대해서 세부 실태 조사를 주 실시를 완료를 했습니다. 생산업체의 실태 조사와 지속적인 위생 교육을 실시했다는 포항시. 다 공장 자체를 뜯어 고쳤습니다. 작업장도 분리 아닌데 다 분리해가지고 작업 포장실도 따로 들어가가 하고 그때 이야기했던 연약하다는 이런 시설들을 해가지고 완전 다 개선해낸 겁니다. 우리는 조합에서 추천한 위생 관리에 무척이나 힘쓰고 있다는 한 생산업체를 찾아가 보기로 했습니다. 위생복을 입고 작업하는 직원의 모습. 이곳에서는 꽁치를 손질하고 세척하는 데 심혈을 기울인다는데요. 먹거리 엑스파일 방송 이후 이 생산업체에서는 과메기를 만들기 전 꽁치를 세척하는 방식을 연구해 새로운 방법을 찾았다고 합니다. 지금 바닷물 자체가 어느 정도 오염된 기준이 있기 때문에 바닷물에 대장균 성분이 많이 나와요. 저희들이 실험을 해본 결과. 그래서 저희들은 지금 100% 수돗물만 4회에서 5회까지 세척을 연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청결한 환경에서 수차례 세척을 마친 꽁치는 깔끔한 과메기로 재탄생될 겁니다. 조합이 추천한 또 다른 생산업체. 가정집이구나. 전통 향토 음식인 과메기는 가정집에서 소규모로 생산하는 곳들도 많다고 하는데요. 이 업체는 방송 이후 과메기 건조대를 전격 교체했습니다. 대나무는 이물질이 그 대나무 사이에 끼어 있어도 아무리 닦아도 기름 색깔이랑 비슷합니다. 이게 스테인리스는 유리알 같아가지고 요만한 물질만 있어도 눈에 띄니까 더 깨끗이 닦게 됩니다. 과메기 기름이 스며든 대나무를 스테인리스 건조대로 교체한 건 세균 증식을 막기 위한 특단의 조치였습니다. 그러니까 좋은 업체도 지금 보긴 했는데 네. 솔직히 다른 업체도 좀 더 보고 싶긴 하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저희가 네. 한번 뭐 업체명은 아직 밝히진 않고 네네. 그 업체를 같이 방문을 해주셔가지고 네. 오픈 촬영이 될지 혹시. 원하시면 해야죠. 일단 한번 가보시다. 뭐 결과가 어떻게 나오든지 저도 모르겠지만. 네. 우리는 조합의 추천이 아닌 우리가 지목한 일부 업체들을 함께 점검해 보기로 했습니다. 이 업체는 지난 방송에서 비위생적인 작업 환경 아래 과메기를 만들고 있던 생산업체. 갓 손질한 꽁치를 말리고 있는 건조대 그물망에는 꽁치의 묵은 기름이 그대로 굳어 있었습니다. 이렇게 넣으면 기름이 충분히 안 빠져요. 기름이 뚝뚝뚝 떨어지지 않고 그대로 있어요. 그러면서 다 말라버리기 때문에 꼼꼼하다고. 그물망에서 새까맣게 묻어나오는 기름때. 이것이 고소한 과메기 맛의 비결이라는 겁니다. 실내에서 과메기 건조를 위해 사용한 선풍기는 언제 관리했을지 모를 정도로 기름때와 녹이 잔뜩 쓸어 있었습니다. 과메기 기름으로 축축하게 젖은 포장대까지. 허술한 작업 환경에서 만든 과메기가 전국으로 팔리고 있던 지난 2월. 방송 이후 이 업체에는 변화가 있었을까? 철문이 굳게 닫힌 공장 안을 들여다보니 지난 취재에서 확인한 기름때에 얼룩져 있던 과메기 건조대가 보입니다.
저기 안에 보면은 내장 담았던 통이 보이거든요. 과메기를 만들 때 사용한 작업 도구들은 그대로 남아 있는데요. 이게 폐쇄됐어. 아, 폐쇄됐어요? 이게 어디로 갔나 보면 저 도로 건너 이사 갔어. 하기도 올라가고 이래서 그 건물 소리가 이사했어. 위생불량 작업장에서 새 공장으로 이사했다는 동네 주민의 이야기. 우리는 해당 업체가 이사했다는 공장으로 찾아가 봤습니다. 새로 지은 공장은 규모가 꽤 커 보이는데요. 굳게 닫힌 문 앞에서 기다리던 중 생산업체 관계자를 만날 수 있었습니다. 여기는 조합원이 아닌가요? 나도 말이 많아서 깨끗한 원래 새로 지은 거거든요. 두 개의 생산업체가 한 공장에서 함께 과메기를 만들고 있다는 건데요. 전국으로 배송된다는 과메기 포장 작업이 한창인 포장체. 위생 복장을 갖추고 작업 중인 직원들의 모습이 예전과는 사뭇 달라 보입니다. 지난 방송에서 확인한 불결한 작업대도 찾아볼 수 없는데요. 생산 시설은 각 용도에 따라 나누어져 있습니다. 우리가 방문한 곳은 과메기 건조 작업을 하는 실내 건조장. 발 과메기에 건조되는 꽁치 기름으로 범벅되어 있던 과거와 달리 청결하게 관리하고 있었는데요. 여기서는 이제 과메기를 밖에서 안 밖에서는 전혀 나갈 일이 없습니다. 지금 공간 안에서만 말리는 과정을 하는 건가요? 예. 바닷바람 대신 오롯이 실내 작업장에서 과메기를 만든다는 이곳. 과메기를 말리는데 사용하는 선풍기를 살펴봤습니다. 그런데 일부 선풍기들의 상태가 심상치 않아 보입니다. 지난 취재에서 봤던 선풍기처럼 시커먼 상태. 선풍기에 묻어있는 새까만 먼지와 기름때는 바람을 타고 과메기에 묻어 그대로 소비자의 입으로 들어갈지도 모릅니다. 이게 목이 쓴 건가요? 아니면은 요거는 작년에 쓰던 건데 저희들 요거 관리를 이제 깨끗하게 세척해가지고 했는 건데 하다가 시간이 없어서 그냥 혹시 대용으로 갖다 여는 겁니다. 쓰시긴 하신 거죠? 예, 쓰고 있습니다. 급하니까 급한 대로 저는. 건조장의 문제는 선풍기뿐만 아니라 이 바닥에도 있었습니다. 청소한 흔적이 보이지 않은 바닥 상태. 이런 이물질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선풍기를 틀어서 저 과메기 안으로 들어갈 확률도 좀 높다고 보거든요, 저는. 이거 이래 다 갖다 놓고 지금 이게 뭐 하는 짓이야? 돈 비싼 돈 들여가지고 장비 다 갖춰놓고 남들 또 오해받고 지적받고 돈 들이는 이유가 뭐 있어요? 이거? 곧바로 선풍기를 들고 밖으로 나가는 관계자. 시간이 없어서 지금 반은 못 받았습니다. 최대한까지 위생적으로 보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격적으로 출하를 시작한 과메기에 철저한 위생 관리가 시급해 보입니다. 관리 감독이 필요한 업체는 이곳만이 아니었습니다. 제작진이 찾아간 또 다른 과메기 생산업체. 재래시장에 도매 납품을 한다는 이곳은 아직 위생적인 생산 설비를 갖추지 못했습니다. 과메기의 맛을 좌우하는 기름기는 위생 환경에 걸림돌이기도 합니다. 꽁치는 기름이 있기 때문에 DHA, 뭐 EPA, 뭐 불포화지방산 하는 게 기름이 있기 때문에 구순맛도 나고 맛있는 거예요. 이게 까매도 있잖아요, 까매. 이게 꽁치 기름이라고. 건조실의 바닥은 꽁치가 마르며 뚝뚝 떨어진 기름으로 새까맣게 얼룩져 있습니다. 사장을 따라 들어간 곳은 꽁치를 손질한다는 작업장. 사람이 지나다니는 통로 양옆 바닥에서 꽁치들이 자연 해동 중입니다. 위생 상태가 심히 염려스러워 보이는 꽁치들. 여기서 작업하시는 거예요? 그렇지. 요즘은 위생과에서도 얼마 전에 왔다 갔지만 굉장히 많이 신경을 쓰고 있거든요. 왜요? 그 먹거리 업소팔 작년에 9% 맞았죠. 비위생적이다. 하지만 방송 이후에도 일부 생산업체는 여전히 개선되지 않은 환경에서 과메기를 만들고 있었습니다. 위생적인 환경에서 과메기를 만드는 생산업체와 위생에 심각한 문제가 있는 업체가 공존하는 구룡포의 현실. 그리고 우리가 우려했던 또 하나, 바로 과메기 맛의 비결, 기름인데요. 과메기의 풍부한 불포화 지방산은 산소와 빛, 열을 닿으며 산패가 시작됩니다. 지난 2월 방송에서 검사한 일부 과메기는 심각한 수준의 기름 산패가 진행 중이었고
많은 시청자들에게 큰 충격을 줬습니다. 9개월이 지난 지금 과메기 기름의 산패 문제는 해결이 됐을까? 22개의 햇 과메기를 구입해 과산화 물가 검사를 진행한 결과 지질 산패 수치가 많이 줄어들긴 했지만 여전히 높은 수치를 보였습니다. 전문가 또한 안심할 수 없는 수치라고 말하는데요. 과산화 물가가 20에서 40 정도가 되면은 이렇게 시기로 판정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는 보면은 높은 것은 100, 200 이렇게 많이 높게 나왔죠. 근데 금번 같은 경우에는 뭐 30, 50, 많은 것은 80이 되시고 지난번보다는 과산화 물가 값이 낮지만 그래도 산패가 진행되는 것을 판정할 수 있습니다. 1995년도부터 2011년까지 과메기의 안전성에 대해 연구한 논문들에 따르면 과메기는 산소에 노출될수록 기름 산패가 급격히 진행되며 일부 학자들은 과메기의 지질 산패에 대한 위험성을 지목하고 이에 따른 규정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최근 산패된 오메가3 지방산의 유해성에 대한 논란이 끊임없는 가운데 과메기 기름, 과연 괜찮은 걸까요? 과메기의 산패를 억제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건가요? 지금 현재로서는 그 기술이 없습니다. 따라서 국가에서 과메기 산업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과메기 지질 산화에 대한 그런 기술 개발을 해가지고 그걸 업계에 보호해가지고 질 산패가 적은 기준값을 정하고 그 기준값 이하인 과메기를 유통을 시켜야 되죠. 지난 방송에서 해당 지자체와 구룡포 과메기 사업협동조합은 올 5월 연구센터를 준공하고 다시 돌아올 과메기철에는 안전한 먹거리를 공급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는데요. 돌아온 과메기철 상황 진척에 대해 물었습니다. 과메기 연구센터는 지금 어떻게 돼 있는 상태죠? 과메기 연구센터는 지금 건물은 다 준공이 됐습니다. 1월 1일부터는 정상적으로 운영할 그런 계획입니다. 근데 왜 그때 당시에는 5월에 모든 게 끝날 거니 걱정하지 말라고 하신 건지. 그 건물이 준공되고 그 위탁 기관이라든지 그런 걸 또 진행하다 보니까는 과메기의 식품 안전성 검사와 기준 및 규격 마련에 대한 계획이 미뤄졌다는 포항시청 관계자. 뭐 미생물, 중금속, 수분, 품질 검사에 대한 추진 계획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이제 이게 아직은 안 이루어지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이미 시중에 나간 이 과메기들을 어떻게 해야 될 건지. 11월 말부터 그 합동조사하는 할 때는 그 제품도 수거해서 검사할 계획으로 그때가 있습니다. 그때 뭐 위반된 업소는 그 식품위생법에 따라 그 조치할 그런 계획입니다. 문제의 해결은 되지 않은 채 과메기는 또다시 우리 식탁에 오르고 있던 겁니다. 사실상 채널의 여기가 이렇게 빨리 올 줄 좀 몰라도 너무 빨리 왔던 것 같아요. 아, 저희가 너무 빨리. 네. 아직도 일부 과메기는 비위생적인 환경과 허술한 유통 과정에서 식품 안전 문제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이제 한 지역의 전통 식품일 뿐만 아니라 전 국민이 즐겨 먹는 먹거리가 된 구룡포 과메기. 그 명성과 국민의 안전을 위해 변화가 시급해 보입니다. 아쉽게도 포항시청과 구룡포 과메기 사업협동조합에서 올해 2월 저희 먹거리 엑스파일 시청자들에게 약속한 과메기의 기름 산패 문제는 여전히 미제로 남아 있었습니다. 이 지질 산패는 우리의 건강을 위협할 수 있는 중대한 사안입니다. 기름이 많은 꽁치를 말리는 제조 과정과 그리고 과메기의 허술한 유통 과정에서 일어나는 기름 산패에 대한 빠른 대책 마련을 부탁드립니다. 그저 전통으로 내려온 향토식품이 아닌 전 국민이 안심하고 먹을 수 있는 영양식품 과메기로 거듭날 수 있도록 말입니다.